매일 아침 이 지중해를 보면서 눈뜨고 싶었습니다. 튀니지는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세 개의 색채가 담긴 곳. 경계만 넘어서면 도시의 빛깔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의 유적지에서 가져온 기둥들을 알라의 신전을 장식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세계의 여러 문명이 거쳐간 땅. 그리고 그 문명을 오롯이 다 품어낸 나라. 그 세월의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마을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튀니지까지는 비행기로 14시간이 걸립니다. 튀니지는 유럽과 가까운 아프리카의 땅이죠. 오늘의 첫 여정은 튀니스에서 시디브 사이드를 거쳐 카르타고로 갑니다. 튀니지는 꽤나 사연이 많은 땅입니다. 수천 년간 이방인들이 이 땅을 밟은 순서가 곧 튀니지의 역사. 1956년 프랑스가 물러난 뒤에야 비로소 독립한 나라입니다. 7전 8기의 승자들이죠. 튀니지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아주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튀니지 사람들은 유럽과 아랍,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은 자유롭고 활기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열강들은 왜 이 땅을 탐냈을까요? 이 기차를 타면 튀니스의 아름다운 두 도시 카르타고와 시디브 사이드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차를 타면 또한 과거로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쁜 기차이기도 하죠. Assalamualaikum. You're going to Cartagena. How about Hannibal? Is it a beautiful place or no? Beautiful. Yes, Bote. Forte. Sí.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Do you like football? Yes. Which player you like? No. Football player. Zidane or No. no? You know Jason Park? Jason Park. Jason, you know? Manchester United. Jason Oh, Park. see. Honda. 세계가 다 아는 자국의 인물이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곳은 시디브 사이드. 기차로 30분, 수도 튀니스의 외곽인데요. 도시는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닮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파란 창문 그리고 하얀 색깔이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모스크는 시디브 사이드의 이정표 구시라는 모스크입니다. 관광객들이 이 밑에 와서 이 모스크를 본 다음에 아 우리는 시디브 사이드에 초입에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은 삼청의 도시 시디브 사이드를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곳은 지중해의 바람이 맞닿은 땅. 저는 지금 도시의 골목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하얀 집들과 파란 대문의 마을.
멀리 보이는 마을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이 파란색을 튀니지안 블루라고 불렀는데요. 청색의 터키 블루와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골목길 뒤로 깊고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튀니지는 국토 경계의 40%가 지중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오, 지중해를 마주하고 유럽을 목전에 둔 아프리카 최북단의 나라죠. 튀니지의 운명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카르타고가 상당히 부강했던 나라인데 다시 한번 카르타고의 영광, 그 부강함들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들어봤을 이름 카르타고. 카르타고는 이 시디부사이드와 멀지 않습니다. 한때는 카르타고의 허락 없이는 지중해에 손도 담글 수 없을 만큼 최강의 제국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튀니지에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이방인들의 도시 카르타고로 갑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인들의 도시였습니다. 불세출의 명장 한니발 장군도 페니키아인이었죠. 이곳이 바로 한니발역입니다.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한니발의 이름을 딴 카르타지 한니발역인데요.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추억에 잠기고는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한니발 장군이 바로 이곳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역은 작고 아담한 시골의 기차역 같습니다. 오래된 요새 하나쯤 남았을 줄 알았는데 용도를 알기 어려운 유적들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페니키아가 아니라 로마의 유적입니다. 지중해 패권을 로마 제국과 카르타고는 다투게 됩니다. 결국은 3번의 포에니 전쟁 끝에 로마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는 카르타고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 카르타고가 처음 지을 때 역청을 발랐어요. 지금의 아스팔트 같은 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려 17일 동안 이 도시가 활활 타올랐다고 합니다. 다 타오른 다음에 로마는 여기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게 소금을 뿌리게 돼요. 완전히 멸망해버리게 된 거죠. 나중에 이곳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기다가 로마는 다시 로마의 제국의 도시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페니키아는 세계사에서 기록조차 사라지게 되죠. 이 유적은 로마의 목욕탕인데요. 로마는 훗날 반달족에 의해 이 도시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원래 이 땅의 주인은 베르베르족이었는데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곳에서 카르타고 제국을 만들었고 카르타고 제국이 로마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다음에는 여기 반달족이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곳을 또 점령하게 됩니다. 이슬람 사람 이후에는 여기 프랑스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 튀니지 지역을 식민지로 삼게 되죠. 너무나 중요했던, 지리적으로 중요했던 이 땅은 원주인이 자기도 한 번도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했던 그런 슬픔과 아픔을 가진 그런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원주인인 베르베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카르타고를 떠나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갑니다.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은 황량하고 메마른 땅으로 문명에서 소외되던 지역이었습니다. 대대로 살아오던 땅에서 떠나야만 했던 베르베르인들. 사하라를 목전에 둔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취를 찾아왔지만 쉽게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그 길 어디쯤에서 견고한 황토빛 건물을 만났습니다. 이곳에는 베르베르인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크사르라고 하는데요. 베르베르족들의 그 재산하고 그다음에 뭐 곡식, 올리브유를 공동으로 보관하는 창고에 구실을 하던 건물이었어요. 일종의 음식을 쌓아두던 저장고인데요. 외부의 약탈과 침입에 대비하면서 음식도 공동으로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치열했던 삶의 흔적들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단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위에 뭐 여러 가지 저장하게 만들어 놨는데 나무 가지들이 보면 있어요. 이게 이제 도르래 구실을 해가지고 무거운 것도 위로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 문들을 보면은 그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쥐라든가 그들이 보기 나쁜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1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런 건물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그 방법을 생각해내고 또 살아냈던 적응력과 의지가 놀랍습니다. 로마의 어떤 예술 장식보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의 건조한 땅. 몹시 무더웠고 길은 외계 행성처럼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이 황량한 곳에도 사람의 흔적들이 있어요. 저기 아주머니 한 분 계시는데요. 아살라마 마마. 우연히 길가에서 마주친 아주머니께서 지푸라기로 뭔가를 만들고 계셨는데요. 베르베르 نتفسرني شنو 베르베르 بربر أمازيغ بربر كيفاش يعيش يعيش نحرثوا بالزايلة نحصدوا ونهرسوه نرحوه ونغربلوه وناكلوه. 사막의 척박한 땅에서도 사람이 살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베르베르인을 드디어 만난 것 같습니다. What you make it? What is making this one? أيوة نعمل قفة. 아 이걸로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만드셨어. 와 대단하다. 오. 아 이게 솜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세계를 여행할 때 우리와 비슷한 무언가를 발견하면 묘한 동질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우리나라 새끼 꼬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와. 그런데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일까 궁금해졌습니다.
Yeah, Mama, are you living here? اي نسكنها هاي داري لوطه نوريها لك يا يا هاي داري لوطه هنا هاي 밑에가 집이래요. 예, 밑에가 집이래. 어머님 따라오라고 하시네요. 구경시켜준다고. 와,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이 사는 집을 만들었어요. 밖에서는 이게 집인지 뭔지 모르는데 가까이 와 보니까 이제 사람이 사는 이 집을 만들었거든요. 와. 집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사람이 살 거라고 상상도 못할 구조였는데요. 집으로 갈 땐 어떻게 내려갈까요? 옆으로 계단이 있었습니다. 아, 이쪽에 입구가 있어요. 지하에 큰 털을 잡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토굴을 만든 구조였는데요. 베르베르족은 6세기경에 비잔틴 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곳에 날씨가 너무나 덥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 지질 구조가 우리나라의 황토처럼 땅을 파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땅을 파고 이 사람이 살게 되는데 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주거 문화를 이곳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토굴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게다가 시원하기까지 한데요. 여기가 토굴 같아가지고 음식을 저장하는 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밖에 온도보다 많이 시원해가지고 음식도 변질되지 않고요. هاي تفضل 예. 토굴은 방마다 컨셉이 있었습니다. 방이 되게 아늑한데요. 여기 응접실인가봐요. 그래서 네. يفطروا فيها ويرقدوا فيها يرقدوا فيها يرقدوا فيها ولادي 깔끔하죠? 아주머니의 정갈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카페트 깔아놔가지고 냉기도 안 올라오게 해서 되게 아늑해요. 그다음에 조용하고 시원하고 참 좋다. 잠시 쉬어가기에 손색이 없는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방이 또 있어요. 네. 아슬라마. عسلامة لاباس مرحبا 너무 애기 이뻐요. 소녀딸인데요. 3대가 함께 산다고 합니다. How many persons stay here? 8. 8? Person. In this room. In my family, Your family. my family is 8. Yeah. Okay. And number 9 is my son. I have son. Yeah. I have son. 이쪽은 침실입니다. Do you have any electricity? What? Electricity. We don't have. No We television. have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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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전기도 없어가지고 텔레비전도 없대요. No. We have just this. 라디오. Okay. 와. Okay. Interesting. But it's nice. Huh? yes. But it's nice. Yes, It's very yes. nice to live in here. very Okay. nice. Yeah. It's climatisé naturel to sleep in. Not many people. Okay, just a family. Just Very nice life. Okay. 지금 이 일대에 사는 건 이 가족뿐인데요.
원래는 이런 집들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1969년에 홍수가 나면서 마을이 외부에 알려졌고요. 이후 사람들은 이곳을 보이지 않는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떠나고 가족은 어쩌다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해주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식사 한 끼 부탁해봤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온다는데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화덕이 있었습니다.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힌 다음 밀가루 반죽을 화덕 안쪽에 척 하고 붙였는데요. 어떻게든 불을 피우고 또 살아낸 지혜가 이 화덕에 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는 물 이외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오직 화덕의 불기운으로 구워낼 텐데요. 와, 이제 어머님이 저 위에 빵 만들어 주시는데요. 화덕에다 넣고 되게 기대돼요. 맛있을 것 같아요. 빵이 잘 익었을까요? 화덕에서 갓 구워낸 노릇노릇한 빵은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와, 빵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요. 오. 화롯불에 떡을 구워서 호호 불어주시던 옛날 할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무거워가지고요. 어머님이 이제 손을 물 좀 묻혀가지고 이제 빵을 꺼내는데, 아이고 막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세요. 이게 얼마나 뜨거울지 되게 궁금해요. 예. 사이. 사이. 너무 뜨거, 되게 뜨거. 너무 뜨거우니까 어머님이 여기다 물 이렇게 계속 끼얹어가면서 식혀가면서 했는데 Ines. 뜨거, 되게 뜨거. Ines. 뜨거. اللي حط الماء ليش حط ماء؟ ما هو سخونة نار البل باش الخبز هذا يلصق في الطابونة. نايس. 맛있어 보이나요? بارك الله فيك. 아이스. هاي تيجي هاك انت. تيجي انت هاك يجي. 응. 너무 맛있어. 문이나 마마. 문이나. 마마. 아슬라마. 베르베르 사람들은 꿀과 올리브유를 섞어 빵을 찍어 먹습니다. 황무지에서 밀을 만들어내고 또 그 밀로 만든 빵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던 베르베르인들. 소박하지만 대단해 보이는 밥상이었습니다. 민트티도 따라주셨는데요. 엄청 달아요. 너무 달아. 척박한 일상을 견딜 땐 단맛이 최고죠. 문이나 마마. 아메리카에 인디언이 있었다면 튀니지에는 베르베르인이 있었습니다. 패자도 은둔자도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을에서 수백 년 세월을 살아낸 지혜로운 문명의 소유자들. 환경은 척박했지만 삶은 위대해 보였습니다. 다음 여정은 튀니지에서 가장 신성하다는 도시로 갑니다. 튀니지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어준 건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이방인들의 손이 닿았지만 결국 이 땅을 품은 건 이슬람이었죠. 이곳은 이슬람의 4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이런 형태의 모스크가 이곳엔 300여 개나 있습니다. 이 그랑 모스크를 보면은 이슬람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합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둥들을 보세요. 회랑들과 모스크를 바치고 있는 이 기둥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유적지에서 가지고 온 기둥들입니다. 이 모스크를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로마의 기둥들이 이 모스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로마와 비잔틴 등 저마다 국적이 다른 기둥과 장식들입니다. 파란만장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죠. 그래도 사람들은 항상 신과 대화를 나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도시에 없는 성스러운 평화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타 우물인데요. 성스러운 우물로 알려진 곳입니다. 카이로안이 이슬람의 성지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슬라마. 네, 아슬라마. 낙타 한 마리가 우물 주위를 빙빙 돌면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 물이 튀니지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성수라고 합니다. 이슬람 최고의 성지인 메카에서 금잔이 사라졌는데 그 금잔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무슬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맛이 궁금하시죠? 별다를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물맛입니다. هذا المعلم معلم تاريخي ومعلم مائي عنده 14 قرن عمره 14 قرن حفروه التابعين بتاع الصحابه اللي هم اصحاب الرسول محمد عليه الصلاه والسلام. الناس تجي هنا تشرب الماء للبركه. 고된 노동이지만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낙타를 선택하는 기준도 무척 까다롭다고 하네요. 비르 바루타의 우물에서 일을 하는 이 낙타는 온순하고 건강한 낙타를 선발해가지고 여기 이곳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게 고된 노동이긴 하지만은 이게 종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묵묵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스카프 있는데요. 사람들의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스카프들을 묶어놨다고 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바라고 기원했을까요?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사람들의 정성이 우물의 성수만큼이나 성스러워 보입니다. 이슬람의 숨결을 따라 걷다 다시 튀니스에 닿았습니다.
양을 들고 옮기며 저마다 분주합니다. 공터에 임시로 생긴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인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시장에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큰 명절을 희생제라고 하는데요. 명절을 지내려면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을 모는데 손을 좀 거들었습니다. نستدعاك تيجي لداري غادي باش تشوف على العيد نتاعنا كيفاش عندي بصرف فيه للدار يجيني للدار باش نذبحوه وتفرج بعدين وبعدين 시크란? حبيبي 지금 이분이요. 저 조금 도와드렸는데 집에 초대하셨어요. 희생제 축제 가정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너무 좋아. 여행에서 겪는 우연한 기회가 너무 좋아. 시크란. 아저씨가 사는 곳은 튀니스의 외곽 마을. 다음날 아침 서둘러 찾아갔더니 벌써 희생제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 곳에 사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대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입니다. 희생제의 희생양은 말 그대로 양이었습니다. 향을 피워 의식을 치른 후 양의 피를 빼내는 할랄을 시작합니다. 희생제는 양을 신에게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유래가 된 날입니다. 친정 같은 우리나라 설날 같은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같이 일가 친척들 모이고 뭐 떠나갔던 자녀들 모여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는 그런 이슬람의 풍습이래요. 무슬림들은 할랄이라는 의식을 거친 고기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같이 나눠 먹는 우리네 추석과 풍경이 비슷했습니다.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을 나누기에 음식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튀니지 사람들은 흥이 참 많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바로 흥겨운 자리가 이어졌는데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풍경이 부럽고 돈독해 보였습니다. 도시마다 다른 빛깔의 사람들이 사는 곳. 이곳은 바로 튀니지입니다.